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인권 유린 현장. 언론 프레이 당하지 말고 차라리 공개하자. 저 종북주 좌파 개딸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사악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이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뭐 속옷 입고 버텼다는 식으로 언론 프레이 하면서 그 영상을 공개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공개는 하지 않는 대신에 지그들이 보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정대로 보고 온 것들이 언론 프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무슨 민망한 장면이 있든 영상을 다 공개를 해버리면 저것들이 언론 프레이는 못할 거 아니에요. 다 봤으니까. 그런데 보여주질 않으면서 영상을 보여주질 않으면서 보고 왔다는 것들, 그게 종북주 좌파 더불어민주당 조혁당 배지들 아닙니까? 내가 봤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언론 프레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사악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어요. 다 까자. 영상 다 공개하자. 아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망한 꼴을 더 당할 게 뭐가 있냐. 이 한여름에 찜통더위에서는 40년 전에 내가 감옥살이 할 때도 속옷만 입고 지냈다. 구치소의 지침도 그렇다. 나갈 때 접경 가거나 운동 갈 때는 수의를 입지만 그냥 방 안에서 생활할 때는 수의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있는 게 더 낫다. 이게 구치소의 그 교도 지침이기도 하다. 그게 뭐가 어때서? 그게 뭐가 어때서? 그걸 무슨 대단히 민망한 장면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서 마치 그걸 그래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지것들이 할 말은 다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게 거의 대부분은 다 사실과 다른 얘기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저것들 종북주 좌파들의 저 사악한 언론 프레이에 계속 이용당할 이유가 없다. 다 공개하자. 다 까자. 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창피당할 일이 뭐가 있냐. 실제로 속옷 차림으로 대통령이 강제 인치하는데 저항했다고 치자.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뭐 강제로 끌어내려고 그러고 그것을 완강하게 저항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다고 치자. 그게 왜 대통령이 민망해할 일이냐? 그거야말로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인데, 인권 유린 현장인데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해야지. 그걸 왜 피해자인 대통령이 부끄러워해야 되냐? 저는 이제 이런 취지로 처음부터 영상 공개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주장을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온갖 짓들을 다 해요. 서울구치소 가서 보고 왔대. CCTV를 보고 왔대요. 79분짜리래. 이런 보도가 왜 계속 나옵니까? 뭐가 대단한 내용이 있어서 KBS가 단독이다 그러면서 79분 CCTV 육성 내용 공개. 나 검사 27년 했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다는 건데 거기 보니까 육성을 보니까요. 1차 집행은 24분짜리 영상이고 2차 집행은 뭐 59분짜리 영상인가 뭐 그랬다는데 1차 영장 집행 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서 들어 누웠대. 그러니까 저항의 방법이지. 들어 누운 거는 자기 방에서 들어 누운 거예요.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끌려가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좁은 방에서 그냥 들어 누운 거야. 누워서 버틴 거야. 이게 뭐 어때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게 말 시키지 말고 변호사와 얘기해라 라고 하는 말을 4분여간 반복했다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저도 좌파 끝들로부터 수많은 고소와 고발을 받고 또 저도 좌파 끝들을 고소하고 고발을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을 일들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있어요. 그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뭐 수사관이라 그러면서 오기도 하고 검찰에 검사라 그러면서 오기도 하는데 저는 누구 전화인지는 모르니까 일단 받아요. 그럼 어느 경찰서의 수사관 누굽니다. 어느 검찰청의 검사 누굽니다.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아, 고생 많습니다. 제 변호사랑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고발당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이든 제가 고발하거나 고소한 사건이든 다 변호사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경찰 수사관이건 검사건 제가 직접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얘기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대행하기 위한 법률 대행으로 제가 돈 주고 변호사 선임을 해놓은 상태니까 저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요. 그럼 제가 경찰 누구입니다. 검사 누구입니다.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일단 수고하십니다. 인사해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제가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한테 사건 수임을 했으니 그 변호사랑 의논해 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변호사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끊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특검이 수사관이 구치소의 교도관이 와서 뭘 나와라 어째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변호사하고 얘기해라. 너무나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입장을 4분여간 반복했어. 한 번 하면 될 얘기인데 이것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가 변호사랑 상의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것들이 부득부득 대통령을 직접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4분간이나 이 말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대통령 잘못이에요? 대통령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부득부득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나가려고 했던 교도관들하고 특검 이것들이 잘못이지.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게. 저것들은 이게 무슨 뭐 대단히 뭐 대통령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퍼나르고 있는데 이것도 감옥에 가본 적도 없는 것들이야, 보면.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보좌진이 전했어요. 야, 정말 비겁하다. 국회의원 네가 네 이름 들고 해 이것들아. 보고 왔다면 보장 안 해봤어? 네가 직접 봤지. 네가 직접 해. 네가 나중에라도 무슨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보좌관 시켜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 이 비겁한 것들 말이야. 이것들이 언론 플레이 한 걸 보니까 이래요. 물리력 사용하지 마. 손대지 마. 진술 거부할 사람을 못하러 조사하나. 아니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중에도 저 좌파 것들이 특검이 고성국이 조사하겠다고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들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저를 체포하러 왔어요. 아,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누군지 밝히고 영장 주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기본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리력을 사용하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진술을 거부할 사람인데 왜 나한테 자꾸 조사를 하러 오냐. 난 진술 거부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진술 거부권이 나한테 있어. 진술 거부하겠다는 사람을 왜 자꾸 날 조사를 하러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걸
그 끌고 가겠다는 교도관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한 번 더 얘기한 당신 검사해 봤어? 안 해봤잖아. 그래서 당신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 닫아. 아니 비록 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구치 공간이지만 어쨌든 1.8평짜리 그 방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방이에요. 그게 24시간 거기서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문 닫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 닫아. 이게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이게. 교도관이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딱 앉아서 눈 감고 침묵하다가 내 당신네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변호사랑 이야기 하든지 알아서 하라.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뭐가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들이 뭔가 무슨 대단한 뭐 사건처럼 이거를 언론 프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해라. 공개해. 너희들만 볼 이유가 뭐 있냐 도대체. 공개해라. 너희들이 뭘 대통령을 해준답시고 그래. 보호 안 해줘도 되니까 공개해. 그리고 이제 이게 1차 집행 시도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집행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이 더 질질 끌어가지고 한 55분 분량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책상에 양반다리로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다. 자, 이때도 정말 8월 염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에서 수의 벗고 속옷 차림으로 내의 차림으로 속옷 차림으로 책상에 그 책상이라는 게 정식 책상도 아니에요. 그냥 골판지로 만든 책상 위에 성경을 놓고 책상 다리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상태에서 교도관이 들어온 거예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래서 교도관이 체포영장을 읽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그 쳐다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거부하는데 영장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그러냐. 내가 이미 체포돼서 구치소에 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나를 체포해서 특검 사무실로 강제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날 강제 구인하겠다고 왔는데 내가 강제 구인 안 당했다고 거부하면 너희들이 무슨 수로 나를 강제로 끌고 갈 건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논평했어요.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도 않은 얘기지만 설사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도 내가 가기 싫어. 나 진술 거부할 거야. 무슨 수로 끌고 갈 건데. 교도소에서는 이렇게 수용자를 강제로 뭔가를 무력을 동원해서 뭔가 옮기려고 할 경우에는 딱 몇 가지 경우가 적시가 돼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이 커서 이걸 생명 안전을 위해서 제지해야 될 때 또는 난동을 부릴 우려가 커서 말하자면 옆에 조폭들끼리 막 싸움이 붙는다든지 이럴 때 그런 몇 가지 구체적인 경우 말고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행자한테 손을 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 한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내가 극단적 선택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난동을 부리려는 것도 아니고 선동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나 지금 여기 앉아서 성경 보고 있지 않냐. 나 지금 진술 거부했는데 너희들이 체포영장 갖고 왔다고 날 무슨 수로 끌고 갈 건데 무슨 근거로 끌고 갈 건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걸로 돼 있어요. 법사위 국회의원 어떤 자의
의원실에서 배포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강제력 행사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경어로 다 교도관한테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어로.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뭐 어떤 교도관한테 얘기한 겁니다.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강제력 행사 못하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대통령이 예의 바르게 공무집행을 하겠다는 교도관한테 더 이상 어떻게 예의 바르게 응대를 합니까? 그러자 특검팀이 옷 좀 입으시라. 지난번처럼 언론 보도 될 수 있으니 옷 좀 입고 얘기하자. 대통령의 어떤 분의 모습 후배 보기에도 안 좋다 그랬는데, 아니 이것들이 감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여름에는 수의 벗고 있다고. 자기 방에서 양복. 자,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 갔지만 여러분들도 일 끝나면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안방에 앉아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가거나 뭐 무슨 약속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넥타이 입고 양복 입고 재킷 입고 나오지만, 아니 안방에 들어가서는 그거 벗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접견하러 간다고 하니까 수의 입고 나갔어요. 밖에 운동을 하러 가거나 접견을 하러 간다 그러면 외출이니까 수의를 입고 나가요. 방에 있을 때는, 특히 더운 날은, 겨울에는 벗고 있으라 그래도 껴입지, 추우니까. 이것들이 특검이라는 것들이 뭐 옷 좀 입어라 어째라 저째라, 그야말로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 이거 촬영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그때부터 계획하고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만나러 가자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외출을 해야 되니까 방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수의를 차려입고 스스로 방에서 나와서 이동을 한 거예요. 체포영장 진술 거부권을 하고 있는데 무슨 체포영장이냐 하고 거부하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변호사 만나러 저 어디 좀, 그러니까 대통령이 옷 차려입고 외출이니까, 그리고 자기 발로 직접 나와서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속인 거 아니에요. 변호사 만나러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호승차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동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부르죠. 내 변호사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나왔는데 하면서 내 몸에 손 하나 까딱대지 마라. 내 몸에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도소의 규칙상 교도관들이 함부로 수용자한테 손을 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 뭐 얘기한 겁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왔어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들한테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교도관들은, 하고 법적 근거를 계속 얘기를 해줘요.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뭐 법률 지식이 더 있습니까? 뭐 경험이 더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호사들한테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교도관들이 변호사들한테 자꾸 나가라 변호사들을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특검보 의자가 스피커폰으로,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스피커폰으로 교도관들을 계속 족쳐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나는 기결수가 아닙니다.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미결수입니다. 그러자 특검보가 스피커폰으로 그 교도관 직원들한테, 물리력 행사해, 팔짱 끼고. 변호사가 거기 왜 있습니까?
나는 기결수가 아닙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입니다라고 항변하고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사가 거기 왜 있어? 물리력 행사해 팔짱 끼고라고 나타나지도 않고 스피커폰으로 지시하는 특검보. 이 영상이 진짜로 공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것들은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려. 저것들이 뭐 무슨 정당한 무슨 정의의 무슨 사도인 것처럼. 그래서 이 영상이 공개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거의 완전히 이 궁지에 몰릴 것처럼. 도대체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들이에요. 변호사가 거기 왜 있습니까? 특검법가 얘기하니까 변호사가 변호인 조력을 방해하는 겁니까? 변호사도 당연히 항의하죠. 그러자 교도관들이 특검이 계속해서 쪼아대니까 변호사들은 나가주십시오. 그러자 특검보가 그 윤석열 이 팔짱 끼는 방법으로 체포해 주시죠. 그래 놓고 나서 이자가 정말 저는 지시했습니다. 체포해서 호송해 주시죠. 이제부터 체포 못하면 책임은 너네들이야. 라고 교도관들을 마지막으로 협박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다 녹취인데 특검보가 스피커폰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교도관들한테 또 특검보한테 아니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 교도관들한테 이런 것까지 시켜서야 되겠느냐 하고 이제 항의를 했어요. 특검보는 전화로 교도관 입장시켜 양팔 붙잡고 다치지 않게 집행하라 지시했고 교도관들이 특검보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가 결국은 1m도 못 가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자, 특검보는 스피커폰으로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10명에 1명을 못 드러냅니까? 3m씩이라도 데려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보의 스피커폰을 듣잖아요, 같이. 내가 검사 27년 했는데 당신들 하는 행위가 합법이면 내가 자발적으로 왜 안 나가겠느냐. 그거 항의를 해요. 그러자 변호사가 수용자 몸에 손을 댄 것은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러자 특검보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회유를 해요. 아니 오면 사복을 드린다. 동선 특성상 외부로 노출도 안 된다. 출석을 권유드린다. 변호인과 상의해달라.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난 충분히 했다. 변호사와 이미 충분히 상의했다. 난 못 가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보라는 자가 계속 교도관들을 강압하고서 막 그 스피커폰으로 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또 회유하려고 했다가 근데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가지고 버텨낸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것들이 보고 난 다음에 외부의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은 영상 본 이 종북주사파 국회의원 배지들이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면서 저것들 유리하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론 플레이, 저 사악한 언론 플레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영상, 오리지널 영상 다 공개하자. 못할 게 뭐가 있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저것들이 언론 플레이 하면서 공개한 장면을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게 정당하게 자기 주장했다. 여기서 대통령이 더 민망할 장면이 또 뭐가 있냐 도대체. 공개하자. 공개하면 처참한 인권 유린 현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된다. 직전 대통령도 이렇게 처참하게 인권을 탄압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 그리고 트럼프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해놓고 한번 보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다시 한번 이 영상 공개를 촉구합니다. 이 CCTV 영상 19초짜리 영상이 갑자기 유포가 됐어요. 19초짜리 영상이 어떻게 실수로 방송국에서 유포가 됩니까? 다 이것들 또한 좌파 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지것들 딴에는 시나리오 짜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유출시켰다고 나는 믿습니다. 근데 이 19초짜리 영상을 보면서 나오는 반응. 아니 뭐 빤스 촬영이라고 그러더니 아니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반응이 다수예요. 저것들이 그동안 언론 플레이한 게 완전히 가짜였다고 하는 것이 이 19초짜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뭘 우리가 겁낼 게 있어요. 여기서 더 떨어질 데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망신주기 CCTV 열람이라고 하면서 좌파들의 정치보복과 관음증 충족을 지적했는데 발상을 좀 확 바꾸자. 국민의힘도 영상 공개하자. 이런 식으로 니거들만 보고 니거들이 알아서 니거들한테 유리하게끔 언론 플레이 하면서 정치 보복하고 계속 망신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예 전 세계와 국민한테 공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과연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다 공개하자. 뭐 공개 못할 게 뭐 있냐. 저는 이렇게 입장 정리하고 강하게 반격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